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자료가 있는데요. 바로 2025년을 기준으로 해서요. 40대, 50대 분들이 시설관리직으로 재취업할 때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이걸 자세히 다룬 보고서입니다. 혹시 지금 경력 전환 고민 중이시면 오늘 내용이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이번 딥다이브는요, 목표가 명확합니다. 이 보고서를 통해서 시설관리직 재취업의 핵심, 그중에서도 특히 법적으로 꼭 필요한 자격증 있잖아요. 그걸 중심으로 어떻게 좀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확실히 알아보는 겁니다. 자,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보고서를 보니까 내용이 꽤 많던데 어디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? 먼저 이 시설관리직이라는 게 왜 40, 50세대한테 괜찮은 선택지인지 그 매력 포인트부터 짚어보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. 이게 흔히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냥 뭐 건물 고치고 뭐 그런 단순 유지보수 이걸 넘어서요. 실제로는 그 운영 효율성 문제라든가 아니면 안전 규정 같은 거 지키는 거 그리고 예산 관리까지도 포함하는 전문 관리직 성격이 상당히 강합니다. 아, 그렇군요. 단순 기술직이 아니라 관리직이다. 이 점이 중요하네요. 그럼 예전에 직장에서 뭐 팀을 관리했거나 예산을 좀 다뤄봤거나 아니면 여러 부서랑 막 조율했던 그런 경험들이 오히려 도움이 되겠네요. 강점이 될 수도 있고요. 네, 맞습니다. 다만 많은 분들이 당장은 기술 자격증이 없으실 텐데 그게 좀 현실적인 어려움이겠죠? 정확해요. 그래서 이 보고서의 그 핵심 중 하나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. 기존에 쌓아온 경력을 활용하면서도 법적으로 꼭 필요한 그 선임 자격증, 이걸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, 그러니까 좀 빠르게 딸 수 있느냐, 이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. 보고서 보면서 특히 좀 인상 깊었던 게 이 시설관리직은 고용 안정성이 그냥 시장 수요 때문만이 아니라 법 때문에 보장된다는 점이었어요. 이게 상당히 흥미롭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그게 이 직무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죠. 특히 2025년이 그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제도 이게 완전히 자리를 잡는 해입니다. 법으로요. 일정 규모 이상 건물에는 반드시 이 자격증 가진 사람을 두도록 강제하고 있어요. 전기안전관리자도 뭐 비슷하고요. 다시 말하면 법이 일자리를 어느 정도는 보장해주는 그런 구조인 거죠. 기업에서 그냥 마음대로 없애기가 좀 어려운 그런 직무라는 겁니다. 아, 법이 수요를 만들어준다. 안정성 면에서는 확실히 매력적이네요. 그럼 자격증 종류도 보니까 꽤 많던데 어떤 자격증에 좀 집중하는 게 전략적으로 유리할까요? 이걸 뭐 전부 다 딸 수는 없을 텐데요. 네, 여기서 이제 중요한 구분이 좀 필요합니다. 보고서는요, 그 기능사 자격증보다는 산업기사 또는 기사 등급, 그러니까 법정 선임이 바로 가능한 그 자격증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. 아, 기능사 말고요? 네, 왜냐하면 기능사는 따도요, 그 후에 실무 경력을 최소 3년, 길게는 한 7년 정도 더 쌓아야만 법에서 요구하는 관리자 요건을 겨우 채우거든요. 반면에 기사나 산업기사는요, 이걸 따는 순간 바로 법정 관리자로 선임될 자격이 그냥 생깁니다. 와, 시간 차이가 엄청나네요. 그렇죠. 시간적으로 이게 비교가 안 되죠. 특히 분야를 보면 전기 쪽, 그러니까 전기기사나 산업기사, 그리고 기계 쪽, 에너지관리나 공조냉동기계 기사 산업기사, 그리고 소방설비기사. 네, 이 세 분야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소방설비기사 그 전기 분야 필기 합격률을 보면 한 46.5% 정도. 뭐 쉽지만은 않아요. 그런데 이걸 취득했을 때 얻게 되는 그 안정적인 고용 기회, 이게 그만한 가치가 있다. 뭐 이런 분석인 거죠. 그런데요, 만약에 예전에 관련 전공을 안 했거나 아니면 경력이 아예 없다면요, 이 기사시험 응시 자체를 갖추는 것부터가 좀 큰 문제일 것 같은데요. 실무 경력 4년을 쌓으려면, 재취업 준비 기간이 너무 길어지잖아요. 바로 그 지점입니다.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로 이 보고서가 제시하는 게 바로 학점은행제 ACBS예요. 이게 정말 핵심적인 시간 단축 전략입니다. 그러니까 실무 경력 대신에 학점을 따서 응시 자격을 만드는 방식인데요. 말 그대로 시간을 사는 효과가 있는 거죠. 시간을 산다. 혹시 구체적으로 얼마나 단축이 되는 건가요? 이게 진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? 네, 예로 들어볼게요. 4년제 대학을 나왔는데 전공이 완전 다르다. 이런 분이라면요. 학점은행제에서 관련 전공 학점을 48학점만 따면 바로 기사시험을 볼 자격이 생깁니다. 이 과정이 보통 한 7개월 정도 걸려요. 7개월이요? 실무 경력 4년 쌓는 거 대신에요. 네.
비교가 안 되죠. 전문대 졸업하신 분이라면 뭐 한 학기, 그러니까 3, 4개월 만에도 가능하고요. 이야, 4년을 7개월로 줄인다. 이건 진짜 강력한 정보인데요. 재취업 문턱을 확 낮춰주는 정말 현실적인 전략이네요. 이런 제도를 모르면 자격증 준비하면서 정말 손해볼 수도 있겠어요. 그럼요. 그래서 자격증 공부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런 지원 시스템을 잘 활용하는 그런 정보력이 정말 중요합니다. 전국에 있는 그 중장년 네일센터 같은 곳 있잖아요. 이런 데를 찾아가시면 단순히 뭐 일자리 찾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경력 설계를 어떻게 할지 상담도 해주고 필요한 교육 연계 같은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. 그리고 국민 내일배움 카드는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걸 통해서 자격증 학원비 같은 훈련 비용 부담을 좀 덜 수 있고요. 네,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잘 활용하시는 게 필요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접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. 그냥 저 자격증 땄습니다. 이게 아니라 이전 직장에서 관리 경험이 있다면 그걸 시설관리 직무랑 잘 연결해서 어필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이 보고서가 강조하더라고요. 뭐 예산 관리를 해봤다든지 협력업체랑 조율을 잘했다든지 그런 경험을 살리라는 거죠. 맞습니다. 면접관 입장에서 보면요. 단순히 기술만 아는 사람보다는 시설 운영 전체를 좀 이해하고 예산이나 안전규정 준수 문제, 또 예상 못한 문제 해결 능력까지 갖춘 그런 관리자를 원하기 때문이에요. 4050 세대가 가진 그 연륜이나 경험이라는 강점, 이걸 바로 이 지점에서 딱 보여줘야 하는 거죠. 자, 오늘 4050 시설관리직 재취업 보고서를 통해서 핵심 전략들을 쭉 훑어봤습니다. 정리를 좀 해보면 첫째, 법정 선임 자격이 바로 주어지는 기사나 산업기사 등급에 집중하자. 둘째, 학점은행제를 활용해서 응시 자격 갖추는 시간을 확 줄이자. 그리고 셋째, 중장년 네일센터나 국민네일배움 카드 같은 정부 지원책, 그리고 본인의 과거 관리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. 뭐 이 정도가 핵심이겠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보고서가 던지는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재취업에 성공했다. 그럼 그 다음은 뭘 할 거냐 하는 점이죠. 현재에 그냥 머무르기보다는 예를 들어 소방시설 관리사나 기술사 같은 더 높은 수준의 자격증에 도전했어요. 단순한 기술 인력이 아니라 그 시설의 가치와 안전 전치를 책임지는 진짜 시설 관리 전문가로서 계속 성장해 나가야 한다. 뭐 이런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런 장기적인 커리어 패스까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훨씬 더 의미 있는 준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